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우나라TV의 강우나 앵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1991년 옛 소련의 해체와 함께 신생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옛 소련이 남긴 176개의 핵미사일과 1,8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약속하자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고 모든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제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를 보장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4년 2월 28일에 러시아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단숨에 전략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빼앗았습니다. 일사천리로 러시아에 합병시켰습니다.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일까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이번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예 우크라이나란 국가 자체를 병합할 기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을 받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군대 파견 등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누가 해주고 있나요? 총력전으로 싸우며 버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냉엄한 국제 질서가 재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볼까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우린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아부만 해왔습니다. 북한 달래기와 퍼주기에만 전념해왔습니다. 과연 안보는 튼튼해졌을까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의 6.25 남침도 미리 알아냈던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정보실장으로 근무하던 1950년의 일입니다. 우나라 기자가 취재한 팩트를 전해드립니다. 우나라 기자 나와주세요. 네, 강우나라TV의 우나라 기자입니다. 6.25 남침을 사전에 예측한 분은 앞에서 강우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작전정보실장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숙군으로 강제 예편돼 문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6본 정보국 북한 반장이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6.25가 발발하기 6개월 전인 1949년 12월에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은 북한의 남침 준비 상황을 심상치 않게 느낍니다. 그래서 북한 반장이었던 김종필 중위에게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김일성의 남침 준비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 대책을 건의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종합적정 판단서라는 방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남한 반장이었던 이영근 중위도 참여합니다.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의 주도하에 북한 반장인 김종필 중위는 북한의 군사 정보를, 남한 반장인 이영근 중위는 남한에 침투한 무장공비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담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박정희 작전정보실장이 하여 보고서에 담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한 인민군이 1950년 3월에 공격해 올 것이 확실하나 중국 내전에 참전했던 의용군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하는 게 늦어지면 침략 시점은 6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차 4단을 주축으로 공격해 올 것이며 소련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중공은 경우에 따라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예측이 정확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 연말 종합적정판단서는 1949년 12월 17일에 육군 총참모장을 통해 국방장관과 미국 군사고문단장에게까지 전달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최병덕 장군을 비롯한 우리 군수 내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시 권력 다툼만 일삼던 정치인들은 군수 내부의 뻥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대 국방장관이던 신성호는 1949년 7월 17일에 이미 망언을 내뱉은 바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하루 안에 평양이나 원산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국방부 합동참모총장이었다가 나중에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 공군 총사령관이 되었던 최병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함을 알려도 오히려 큰 소리만 쳤습니다. 우리가 북진을 개시하면 일주일 안에 신의주까지 밀고 올라갈 거라고 말입니다. 6.25 남침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박정희 실장은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군수 내부에 전면 남침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썩어 빠진 정치권과 군수 내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이동풍의 우이독경이었습니다. 뻔히 공격이 예상되는데도 군수 내부, 정부 당국, 심지어는 미국 고문단도 설마하며 관심조차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천추의 한을 느낀 박정희 실장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적의 남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군수 내부에 누차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수 내,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작전판단서는 전쟁이 발발 후 포로와 정문서에 의하여 또는 귀순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너무나 정확하게도 적중하였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위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그 얼마나 컸던가. 후회가 앞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일기장에 쓴 박정희 실장은 우리가 무능하면 미국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실감한 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5.16 혁명을 거사할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까? 거사 직전에 비행기가 금오산 상공을 날아갈 때 천추의 한이 되는 조국 질서 못 잡으면 선열 바쳐 넋이되어 통곡하리라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시로 남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방위산업 육성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게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사랑에 다시금 엄숙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상 역사의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며 우나라 기자였습니다. 우나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25 남침을 예측한 역사적 진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시 썩어 빠진 정치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했었더라면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겠습니까?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진다면 과연 미국은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확실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에서 안 생긴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술핵 공유를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좌파들의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억지 주장에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끌려다녀야 하는 겁니까?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도 굴종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미일 동맹도 튼튼히 구축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회복시키고 휴전선 방어망도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멍청한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요? 정권 교체를 계기로 대한민국도 핵무장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25 남침을 예측하고 침략한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습니다. 방위산업을 일으켜 국가안전보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태세를 강화할 시기가 아닙니까? 이상 강우나라TV의 강우나 앵커였습니다.